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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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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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를 해주시는 분 중에 이주형님이요. 어제 하노이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으로 밤새 악몽을 꾸었어요. 악몽을 꾸셨군요. 예. 아무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죠. 예. 신재호님은 매일 출근하는 차에서 듣다가 오늘은 침대 위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아, 오늘 3.1절 쉬시는군요. 예, 예. 휴일날 침대에서 곤유부를 함께 해주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듣다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상식님이 3.1절 행사 참여를 위해서 유부초밥 싸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행사에 참여를 하시나 봐요. 네. 또 유부초밥 맛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오늘 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기획돼 있더라고요. 자, 유튜브로 김성종님이 출첵 오늘 3.1절 만세 부를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예,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뭐 오늘은 2차 북미 회담 결렬 관련 소식들로 쭉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담이 결렬됐고 각 신문에서 분석들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핵담판이 결렬됐고요.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변 외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고 공개 안 된 우라늄 농축 시설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당황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3차 회담이 언제 열릴지 역시 불투명한데 그렇지만 대화판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자신의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거길 보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두 정상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뭐 보이질 않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또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핵담판 결렬과 관련해서 각 신문사들의 어떤 기조라든지 헤드라인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북미 노딜 비핵화 하노이 탈선이라고 정했습니다. 66시간 동안 기차 타고서 고생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탈선이라는 단어 가져왔고요. 중앙일보는요. 노딜로 끝난 하노이 핵담판 한겨레는 대담한 결단 못 내린 북미 하노이 빅딜 무산이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이 비핵화와 그 상응 조치에 대해서 뭐 빅딜, 스몰딜 뭐 그 뒤로는 또 미들딜까지 나왔었는데 네. 아무런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노딜이라는 표현을 이 세 신문사가 쓰고 있군요. 자, 판 자체가 깨지진 않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맞습니다. 25분 동안 통화했고요. 중재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좀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서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라고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제안했습니다. 뭐 이르면 4월 이전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자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사실은 3.1절인 오늘 맞아요. 발표를 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구상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긴 것은 어쩔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관련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신한반도 체제 구상 차질, 한반도 운전자론 또 시험대. 그러니까 뭐 신한반도 체제나 한반도 운전자론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주도권을 좀 쥐고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고요. 한반도 정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주변국의 대사 인선에 관련된 기사를 싣고 있군요. 예, 중국 대사 장하성, 일본 대사 남관표 유력이라고 기사 제목 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인 지금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수훈 주일대사를 교체 키로 하고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내정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김태효 전 수사관의 폭로 때문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도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가 오늘 새벽에 또 국내 인선과 관련한 기사를 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사실상 낙점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존에 물망에 올랐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사가 단행이 된다면 또 그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들 볼 텐데 첫 번째 토픽에 태영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활동하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귀순했죠. 2001년 6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한과 유럽연합의 그 인권대화 때 대표단 단장으로 나서면서 이제 외교무대 이름 알렸고요. 왜 이름이 뜨고 있냐? 결렬됐다라는 걸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태영호 전 공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이 이후에 지금 회자가 되는 겁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이 뉴욕타임스 보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김 위원장이 하고 있다. 그가 정상회담하는 주된 목적이 첫 번째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둘째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결렬된 이면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 이름이 뉴스토픽에 떴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관점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이 태영호라는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3316 끝번호 쓰시는 분이 북한은 핵포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 영변 외에도 저렇게 큰 시설을 만들고 있었던 것 보면요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태영호 전 공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취지의 문자가 또 도착을 했군요. 이 관련해서 아쉽다라는 표현들 또 허탈하다라는 표현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문자 메시지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있는데 광안대교 충돌이에요. 예. 이 영상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일단 어이가 없더군요. 굉장히 어이없어요. 그 영상 보시면은 한 꼬마가 저러다가 배 부서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이없는 상황이고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 이제 부산 빠져나가던 러시아 대형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0톤급 화물선인데 광안대교를 향해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부딪히는 상황인데 뱃머리에 있던 구조물이 좀 맥없이 부러지죠. 그리고 다리를 떠받치는 철제 구조물이 찢겨져서 구멍이 나고 휘어졌습니다.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갔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역주행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이 러시아 기관차였는데 0.086 상태. 자동차로 치면 면허 취소 상태죠. 네. 그러니까 해경이 앞서 이 전에 또 다른 유람선도 한대 부딪혔었대요. 요트. 요트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서 연관성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 음주 운전을 했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냥 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앞에 광안대교를 안 볼 수가 없죠. 러시아 선장은 본인이 직접 그 배를 운전하진 않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운전을 했을까? 그 운전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갔을 것이고 네. 광안대교가 아시는 것처럼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다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 광안대교를 못 보고 그쪽으로 갔을까? 자동 아니면 항법 장치를 해놨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000톤급 이 배면 예를 들어서 시동을 껐다 켰다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래 걸리죠. 예, 이 배가 천천히 흘러가요. 그냥 조류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광안대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다리 위로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게 가장 아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인데 철저히 그 원인을 잘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또 처벌을 해야 되겠죠. 네네. 자, 그리고 체코 프라하 공항이 지금 검색어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동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국가 입국하려면은 심사를 하는데 이미그레이션. 그죠. 네.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지만 그 자리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신데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고요? 아니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줄이 기니까 사실 거기서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입국 수속이 참 그렇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면 심사 없이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로 이제 한국인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죠. 예. 아니 그건 아니고 EU 회원국들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는 이제 한국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유럽에 있는 거죠. 있는 국제공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EU 회원국들은 그냥 통과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EU 회원국이 아닌 사람들은 입국 심사를 따로 하는데 지금 프라하 공항에서 우리 국민들만 따로 그냥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4년부터 한국인들의 체코 입국 편의를 위해서 체코 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 왔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체코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1만 6천 명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네요. 예, 이분들도 한국인을 좀 배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60분 정도 시간이 절약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체코 가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빅뱅의 승리, 마약 반응에 음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승리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경찰 쪽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이게 또 간이 검사한 거여서 집중적으로 한 결과는 2주 정도 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사로는 계속 승리 음성 반응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어떤 그 기사의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기사의 글자는 승리, 음성 반응 이렇게 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승리의 이 개인의 어떤 주장인 것이죠.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언론이 누군가의 어떻게 말만 이렇게 따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논점이 흐려지면서 사실 버닝썬과 관련해서 승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어제 사실은 지금 동남아 리조트 통째로 빌려서 6억 원 내고서 지금 파티했다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뭐 사실은 아예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승리가 지금 해외 콘서트 취소하고 이후 스케줄을 다 전면 중단한다고 했으니까 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줘야 됩니다. 예, 8549님이 음성이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그렇죠. 양성이 이제 검출이 된 것이죠. 그리고 물범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안 되잖아요. 검출 자체가. 그러니까 2주 후에 정밀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